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한만식 전문가님의 코인 방송은 오늘 좀 쉬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계속해서 또 이 시각 증시 상황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장희진 캐스터 옆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로 옮겼습니다. 네, 바쁜 시간을 좀 할애하고 계신데요. 우리 장희진 캐스터 굉장히 열심히 또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좋은 흐름 좀 이어가고 있죠. 뉴욕 증시에 이어서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는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또 순매수 들어와져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818억 원 순매수 들어온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세 들어왔지만 기관의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한만식 대표님이 방송을 기다리신 분들 댓글창에 남겨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더 코인 방송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은 공시를 싣고 해서 기업들의 공시와 관련된 내용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또 빨간불을 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 또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기업 공시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과 관련한 소식. 넷마블이 바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고 해서 오늘 장 초반이었죠. 카카오뱅크가 크게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희진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넷마블이 어제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카카오뱅크의 주식 지금까지 1.6%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761만 9,592주. 이 전량을 모두 처분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특히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록딜을 통해서 전량 처분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 매매 예정 일자가 오늘이었고 그래서 처분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9.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처분 금액은 어제 종가로 좀 기준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67,500원 기준으로 산정해서 처분 금액이 확정될 경우에 정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전량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1.6% 정도 비율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넷마블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원래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부터 넷마블이 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사실 넷마블은 지난 2016년이죠. 2016년 3월에 917억 원을 카카오뱅크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74%를 확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분은 처음에 투자했던 지분의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 그런 수준입니다. 앞서 넷마블이 이제 8월 10일에 600만 주를 처분을 했고요. 또한 8월 27일에 161만여 주를 좀 처분을 하면서 8월 달 들어서 절반 정도를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자세히 또 전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올해 여름이었죠. 8월 6일이었나요? 네, 올해 여름에 카카오뱅크도 이제 상장을 하면서 IPO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습니다. 근데 공모가를 39,000원에 확정을 지으면서 너무 비싸다. 고평가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뭐 2배가량 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처분을 통해서 차익 실현도 굉장히 만만치 않겠다라고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넷마블이 막대한 투자 수익을 챙긴 적이 그전에도 있었다고요? 네, 사실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만 챙기는 현금이 한 1조 776억 원 정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금 1조 원을 좀 넷마블이 챙기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넷마블이 투자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얻었던 적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하이브에도 투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 방준혁 넷마블 의장의 투자 안목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뭐 이런 기사 제목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NC소프트에 투자했던 이력을 살펴보시면요. 지난 2015년에 게임 투자 개발을 이유로 NC소프트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NC소프트에 투자를 한 건 나름대로 넷마블이라는 기업과 관련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명분을 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NC소프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8.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당 20만 573원의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NC소프트의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이 그렇죠. 기준가에 따르면 좀 오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원금의 3.6배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한 카카오게임즈를 통해서 거둔 투자 수익도 굉장히 큰데요. 약 2,036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 사업 협력을 이유로 들면서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지분 5.63%를 보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 8월 12일에 카카오뱅크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해당 지분을 전량 처분을 하면서 2,036억 원에 달하는 투자 차익을 챙긴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많은 현금 보유량을 확보하게 된 이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넷마블 뭐 대규모 인수 이유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지분의 처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인수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넷마블은 지난해에는 코웨이를 1조 7,400억 원에 그리고 올 8월에는 또 글로벌 3위 카지노 기업인 게임 업체 스피넥스를 인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스피넥스를 인수할 때에도 몸값이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작년 말에는 7천억 원이었던 차입금이 올해 3분기 말에만 1조 234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뭐 넷마블 앞서 뭐 투자의 귀재 방준혁 의장 이렇게 소개를 네. 해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 지금 본업이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년간 히트게임을 내지 못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정체를 해 있는 상태인데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세가 조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은 역시 2천억 원대, 2,058억 원으로 작년 대비 2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1조 원이 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된 넷마블의 향후 행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아무래도 많은 물량이 좀 출회가 된 만큼 또 주가가 다소 출렁이게 될 것을 좀 우려를 하게 될 텐데요. 현재 주가 추이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뱅크 전일 대비 4.15% 하락하면서 6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넷마블은 전일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카카오뱅크 지금 일중 확인해 보고 계십니다. 넷마블 주가 확인해 보시면요. 전일 대비 3.36% 상승하면서 1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뱅크 그리고 넷마블에 관련한 공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공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시 내용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뭐 총 2천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이 역시 어제 장마감 공시를 통해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계열사 호반 그리고 호반 산업에서 총 2천억 원을 차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호반 산업으로부터 1,600억 원 그리고 호반으로부터는 400억 원을 차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차입 기간은 1년 그리고 이자율은 3.2%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대한전선이 어떤 회사인지 혹은 호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관계가 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네. 큰 돈을 빌려주려면 좀 네. 가까운 관계여야 하는데요. 그렇죠. 무슨 가족이라든지. 네. 가족도 사실 그렇게 빌려주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가족과도 같은 관계를 좀 표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지난 5월에 호반그룹 계열사 호반산업이 대한전선의 인수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 공표 행사에서 대한전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여기에 지금 김선규 호반그룹 총괄회장의 발언을 보시면 호반그룹과 함께 대한전선이 케이블과 에너지, 전력 분야의 강자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 굉장히 좀 장학생을 대하는 듯한 네. 그런 발언을 좀 하기도 그러네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지속적인 지지를 밝힌 대한전선, 현재 지금 코스피 145위에 해당하는 기업이고요. 네. 시가총액은 2조 2,354억 원에 해당합니다. 전선과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주 제품으로는 현재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구리선 등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뭐 구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경쟁 업체로는 LS전선과 가온전선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가온전선의 최대 주주도 LS전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선 업계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2파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2파전에서 사실은 조금 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점유율은 2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전선이 1955년도에 공식 출범한 굉장히 좀 유서가 깊은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최초의 전선 회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최초의 전선 회사로서 좀 입지를 굳건히 하면서 1960년대에는 해당 전선 사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뭐 가전이나 반도체 그리고 무주 리조트와 쌍방울 등 네. 다양한 사업을 좀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랬네요. 무주 리조트 저 어릴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대한전선은 현재는 과거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시에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펼쳤던 설원령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뭐 부인인 양귀의 여사가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혹은 또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영입하기도 했는데 좀처럼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올해 3월에 대한전선이 호반그룹을 대한전선 경영권에 포함한 보유 지분 전체의 우선 매각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전해드린 대로 5월에 인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호반그룹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결심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전선을 좀 품기로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대한전선이 네.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지표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257.9%, 그리고 총 차입금 규모가 6,217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부채 비율이 24.4%포인트, 그리고 총 차입금은 324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약세인데요. 사실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있는 게 네. 그 토스에서 증권 계좌를 가입을 하면 네. 한 주씩 좀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나요? 그때 제가 대한전선을 받았을 때 2,000원대였는데 네.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네, 지금은 2,000원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52주 최고가가 5,150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오. 계속해서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2,000원대라도 좀 회복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대한전선의 추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뭐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좀 투자자들이 잠시 가을에 약간 대한전선 관련해서 심장이 좀 두근거릴 만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미국 인프라 법안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었군요. 아무래도 전선이라는 이런 기업 특성상 그런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크게 탄력받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전선이 올해 미국에서만 총 2,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가장 높은 수주고를 올렸던 2019년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총 1조 2천억 달러 중에서 730억 달러 규모가 전력 인프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전선은 2017년부터 미국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 법인 1개와 지사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미국 판매 법인의 매출은 연평균 성장률 4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씩은 수익성 개선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뭐 주가에도 사실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 18일 이후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인프라안 관련 이슈부터 해서 최근의 수급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주가 추이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대한전선 주가 추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중부터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81% 하락했네요. 1,89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시 내용까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세 번째 공시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위니아 딤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시 내용 위니아 딤체 어떤 내용이죠? 네, 사실 김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전이 김치, 있지 않습니까? 김치냉장고. 맞습니다. 네. 김치냉장고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지금 위니아 에이드의 주식 477억 규모의 추가 취득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저로서는 좀 위니아 에이드가 좀 생소했습니다. 사실 김치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음식인 또 음료 에이드를 생각하기도 했는데 네. 이 에이드가 사실 AID라는 철자를
쓰는 네. 뭐 도와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시는 대유 위니아 서비스고요. 네. 위니아 그룹의 어떤 AS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AS만 담당하는 기업에 어떤 좀 매력이 있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위니아 그룹의 제품뿐만 아니라 애플 공인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공인 서비스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위니아 에이드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테팔과 일렉트로룩스의 수리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인 무인 빨래방 가맹 사업인 위니아 24 크린샵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위니아 에이드 말 그대로 에이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위니아 그룹의 애프터 서비스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온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여기 실적도 상승을 하면서 연내 상장도 노리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네. 위니아 에이드의 상장 관련 소식은 올해 네. 연초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현재 저희가 양시장에서 뭐 위니아 에이드를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개선세를 살펴보시면요. 지난해에는 315억 257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138%가량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2,042억 원과 127억 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뭐 실적이 개선세에 있지만 IPO를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로는 최대 주주인 위니아 딤체의 회계 부정 사건이 좀 지장을 주는 것으로 금융업계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위니아 딤체가 미판매 제품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또 어떤 상환 의무를 면제한 후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는 등 매출액 관련해서 과대 계상한 것으로 좀 드러났던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상장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위니아 에이드가 어떤 모기업이 위니아 딤체의 이 사건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뭐 사업 분야라든지 뭐 실적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 상장 가능성을 높일 만한 요인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위니아 에이드의 상장의 발목을 또 잡는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위니아 딤체 리스크가 조금 큰 상황이어서 위니아 딤체도 뭔가 그간의 이미지를 만회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뭐 위니아 딤체 측에서 15년 이상 사용한 김치 냉장고 딤체에 대해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올해에만 26만 대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위니아 딤체가 이런 소식들을 내고 또한 위니아 에이드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위니아 에이드 상장을 위한 어떤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위니아 에이드, 무난한 상장 과정을 위해서는 또 위니아 딤체도 그간의 이미지를 좀 만회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위니아 딤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차트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전일 대비 2.04% 상승하고 있습니다. 3,74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위니아 딤체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저희 공시를 싣고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강승민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증시 상황 분석과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